안녕하세요. 조수매니아입니다. 오늘은 마밋 중화금으로 발매된 바벨 2세의 포세이돈입니다. 네, 역시 오늘도 요코야마 미스테루 로봇 시리즈로 바벨 2세의 새 하인 중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수상용 로봇으로 등장하는 포세이돈입니다. 최근 들어 에볼루션에서도 발매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터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바벨 2세의 포세이돈 제품이 이번에는 메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다시 발매가 된다는 소식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에 맞춰 조스매니아에서는 이번에 마밋으로 발매되었던 중화금 포세이돈을 소개해보려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박스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박스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8,000엔 정도의 금액대로 이렇게 발매가 됐었던 제품인데, 그렇게 솔직히 낮은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도 형식으로 이렇게 무광지에다가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이렇게 제품이 진행이 돼서 상당히 구매했었던 많은 팬들이 당시에는 불만 요소가 좀 많았었던 그런 아트였었죠. 요코야마 미스테루 바벨 2세 만화 애니메이션의 버전을 그대로 담았다고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좀 그 당시에 여러 반다이라든지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말들이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면부에 보면 만화의 코믹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좀 잘 살린 중화금 마크와 함께 포세이돈의 뒷모습이 좀 늠름하기도 하지만 좀 쓸쓸하게 보이기도 하는 바벨 2세의 포세이돈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좀 특징입니다. 상자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상자 후면부의 모습을 보면 역시 단순한 로고와 함께 중화금 마크와 그 외에 마밋의 여러 주소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기입이 되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들은 무슨 단위표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센치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요소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또 디자인적인 요소로 넣는 것 같습니다. 네, 박스 상단부의 모습을 보면 관 프로덕션의 여기 마크와 함께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로고 역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한정 생산이라고 해서 애초부터 발매되었었을 때 상당히 극소수의 제품으로 발매된 제품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박스 하단부에는 이 박스의 경우는 이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통행정이라든지 배송 과정 중에 기스라든지 상처가 났었을 땐 교체해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주의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문이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네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촐한 제품답게 우선 박스에서 꺼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는 제품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부품 수도 간촐하고 설명서도 굳이 들어있지 않은 정도의 역시 마밋다운 아주 심플함이 좀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블리스터로 양쪽으로 이렇게 보존을 하게 돼서 제품 상태는 상당히 좀 잘 보존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개봉해 보았습니다. 극중 거의 극악의 수준으로 강력한 무적의 존재로 등장하는 포세이돈은 에피소드 중간에 수소폭탄에 의해서 희생하는 로프로스와는 달리 끝까지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계승한 자이언트 로봇 OVA 버전에서는 바다의 넵튠으로도 등장하여 다시 한번 위세를 과시하는데요. 참고로 넵튠 역시 극중에선 시즈마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자이언트 로봇과 같이 핵을 동력으로 운영되는 로봇으로 등장합니다. 역시 꽤나 멋진 리부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중화금 로봇 피규어로서는 2009년 1월에 8,190엔으로 생각보다 꽤 오래전에 한정으로 발매된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제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역시 포세이돈 제품 중 레진제 포세이돈 다음으로 그나마 포세이돈의 매력을 잘 담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밋의 중화금이라는 제품 시리즈답게 무게감이나 단단함이 포세이돈의 성격에 맞게 잘 어우러져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처음 발매되었을 때는 팔과 발 부분에 여러모로 중화금 초대의 철인의 파츠를 그대로 채용하고 발매가 된 덕에 약간은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었었던 제품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클리어 눈파츠와 다부지면서 심플한 아웃풋이 포세이돈을 가동용 피규어로서는 잘 담아낸 듯해서 수집가들이 울며 거저먹기식으로 모으기도 한 제품입니다. 한정으로 발매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외 극소수로 4가지 컬러 버전도 이후 발매가 되어 소장가들의 주머니를 더욱 거덜내고 마는데요. 중화금 시리즈는 반다이제와는 다르게 볼수록 투박하면서 정이 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내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마미세 제품이라 보니 약간 조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마미세 제품을 처음에 접하게 되면 기존의 그 반다이라든지 여러 초합금 제품 브랜드들과 제품들을 많이 비교하게 되다 보면 상당히 투박하고 만듦새 자체가 약간 조금은 좀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초대 철인과 같은 바디를 그대로 채용하면서 이 몸통하고 머리 그 외에 세부적인 디테일들만 좀 바뀌어져서 재탄생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보면 머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맞지 않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구조라든지 주먹이라든지 이런 파츠 자체들도 교체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약간 소프비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파츠에 도색만 된 부분이다 보니까 반강제로 살짝 걸치게 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채용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약간 이 바디 부분이라든지 다리 통짜로 다이캐스트를 좀 두껍게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좀 튼튼함이라든지 완성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란다면 많이들 그래도 믿고 사는 브랜드가 아닌가 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미스에 대한 광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번에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초창기 이제 이렇게 나왔었던 바베릿의 제품들이 좀 전에도 설명을 들었었지만 레진제 제품에서의 얼굴이 정말 완벽하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좀 개인적으로 사실상 좀 불만족스러워. 입술이 좀 많이 얇다든지 코가 너무 길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얼굴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나마 얘 같은 경우는 눈의 클리어 파츠라든지 없다 보니까 이런 마음에 드는 제품이 포세이돈 다운 부분들을 그나마 좀 잘 담은 듯해서 그나마 좀 많이 좋아하는 제품이 되어버렸네요. 머리는 역시나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머리 가동되고 어깨 부분 역시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데 역시나 이런 관절 내부의 기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실 마미째가 상당히 나름 튼튼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대 철인도 지금껏 같이 보관하고 소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많이 튼튼하고 쉽게 망가지거나 도색이 잘 벗겨지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완성도가 좀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역시 발 부분도 철인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통짜 이런 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될 것이 요코야마 미스테루 만화의 기본적으로 캐릭터들의 구성이라든지 관절 모습이라든지 디자인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이 돼도 어색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바다의 왕 포세이돈도 그런 모습들을 잘 담아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허리 절개 부분이 좀 가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절개 부분이 없다는 부분과 함께 그래도 브랜드 제품인데 각인 정도는 어디에 좀 살짝 있어줘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이렇게 나사 자국들만 크게 뚫어져 보이는 것이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다리 부분 역시 보면은 역시 초대철인 제품과 거의 구성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팔도 그렇고 어깨와 이 팔 조인 부분들도 거의 같은데 이 팔목 부분만 좀 바뀌어지고 손이 새롭게 좀 디자인된 부분들이 좀 눈에 띄죠. 71년부터 73년도까지 연재가 되면서 나왔었던 로봇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간 좀 마징가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한 여러 스타일의 로봇들도 있지만 요코야마 미스테루는 가장 로봇다우면서 듬직한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무서운 존재들을 좀 바다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언제나 보면 오마주가 서로가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다 서로가 오마주되고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많은데요. 좀 그런 거대한 신들의 모습을 담은 듯한 모습으로서 나름의 요코야마 미스테루 방식으로 표현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볼만합니다. 다리 부분도 역시 앞뒤로 이렇게 가동이 되고 고관절 부분들도 구성이 어느 정도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발목 역시 통짜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무게감이 상당하죠. 그래서 가동 부분들이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세워놓거나 이랬었을 때 관절이 좀 헐렁해지는 느낌이 들긴 들지만 그래도 잘 서 있고 오랫동안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마미째 중화금 시리즈 제품들입니다. 손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통짜 소프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주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잘못 끼면 좀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헐렁헐렁 되지는데, 이런 같은 경우들은 이 겉에다가 살짝 테이프를 돌려서 조금 빡빡하게 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일한 부자재 형식으로 같이 옵션 파트로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손에서 레이저라 그러나요? 이렇게 빈포를 발사하는 듯한 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손만 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이언트 로보 OV 버전에서는 같은 머리에서 약간 뿔에 디테일이 바뀌어지면서 여기 이 머리의 검은 부분들이 가면을 쓴 것처럼 여기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한눈에 보아도 넵튠이 역시 포세이돈을 디자인해서 나왔구나라는 걸 해서 상당히 당시에 반가웠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이 제품을 좀 개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면 비번이 도전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바베리스의 포세이돈이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최근 들어서 바베리세가 여러 시리즈로 피규어화되고 다시 제품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추세로 여러가지 바베리세의 제품 라인들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조스매니아에서도 우연찮게 요코야마 미스테로 로봇들을 시리즈화하여 올리던 중에 오늘을 기회로 포세이돈의 리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직한 새 하인으로 등장하는 로뎀, 루프로스, 포세이돈, 그 중에서도 로봇으로 등장하여 가끔은 적의 초능력으로 조종이 되어 바베리세를 역공격하는 상황도 전개되긴 하지만, 언제나 강력한 부하로 멋진 활약과 등장을 매번 보여주는 포세이돈은 슈퍼로봇의 여러 갈래 중 또 하나의 전설적인 존재라고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양하고 또 재미난 로봇으로 여러분께 리뷰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